당신이 또 친구들 만나러 나간다고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보, 전 그냥 오랜만에. 아니, 당신은 내가 이렇게 아픈 사람이란 걸 모르나? 허리도 아프고 약도 먹어야 하는데. 매번 이러시면. 내가 뭘요? 당신 없으면 난 그냥 죽으란 말입니까? 전 그냥 2시간만. 됐어요. 그냥 가서 놀다 오세요. 난 여기서 혼자 죽어 있을게요. 여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 허리가. 아이고, 약 좀 가져다 주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은 박영숙 님의 이야기입니다. 재혼 후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64세입니다. 3년 전 40년을 함께 한 남편과 갑작스러운 사별을 했습니다. 그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해요. 암 진단을 받고 불과 6개월 만에 떠나버린 남편. 저는 그렇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지만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자신했거든요. 집안일도 익숙했고 나름의 취미생활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특히 저녁 시간이 힘들었어요. 평생 누군가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없으니까요. 밤이면 자주 울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들이 하나둘 떠올라서 주말이면 더 힘들었어요. 자녀들은 다들 결혼해서 멀리 살고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게 전부였거든요.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나니 자연스럽게 재혼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어요. 이 나이에 웬 재혼이야.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선 누군가의 온기가 그리웠나 봅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70세의 전직 공무원이었죠. 첫 만남부터 그는 정말 신사다웠어요. 깔끔한 옷차림에 젠틀한 말투. 마치 드라마에서 튀어나온 듯한 신사였습니다. 영숙 씨, 저는 평생 공직에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걱정 없으니 편하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영숙 씨가 불편하지 않게 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건강하니 영숙 씨는 편히 쉬면서 지내시면 됩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말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데이트를 할 때마다 그의 배려는 계속되었습니다. 오늘처럼 추운 날은 제가 모시러 갈게요. 영숙 씨, 오늘 옷이 참 잘 어울리네요. 이 식당 음식이 맛있다고 해서 특별히 예약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 텐데 목도리를 준비해 왔어요. 이런 따뜻한 말들이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설렘이 돌아왔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죠. 결혼을 결심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3개월 정도 만난 후 우리는 결혼을 했어요. 자녀들도 흔쾌히 동의해줬고 주변에서도 축하해 주셨죠. 아버님도 이제 혼자가 아니시네요. 어머님, 잘 살아보세요. 두 분 참 잘 어울리시네요. 처음 한 달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신혼여행도 다녀왔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잘 지냈어요. 아침이면 따뜻한 커피를 내려주고 저녁이면 맛있는 식사를 함께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여보, 이 밥 좀 식었네요. 따뜻한 밥이 좋은데 아침부터 찬밥을 어떻게 먹나? 매번 이러실 거면 밥솥 타이머라도 맞춰 놓으세요. 식사 준비에 대한 불만이 시작이었습니다. 국은 매일 새로 끓여야지. 어제 먹던 거 데워서 주면 어떡해요? 이 반찬 며칠 된 거죠? 신선한 게 좋은데 김치가 너무 쉬어요. 새로 담가야겠어요.
처음에는 그저 입맛이 까다로운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요구사항은 다른 영역으로도 늘어났습니다. 옷은 손빨래로 해줘요. 세탁기는 옷감이 상해. 이렇게 구겨진 채로 걸어놓으면 어떡해요. 다림질도 꼼꼼히 해주세요. 청소는 하루에 2번은 해야 해. 먼지가 너무 많아. 구석구석 잘 닦아야죠. 대충 하면 안 돼요. 창문도 매일 닦아줘야 해요. 침대 시트는 매일 갈아줘야 해. 깨끗해야 잠이 잘 오거든. 베개 커버도 같이 갈아주세요. 이불도 자주 빨아야 해요. 처음에는 그저 깔끔한 성격이려니 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위생에 신경 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더 심해졌어요. 어느 날 그가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허리가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불안한 마음에 급히 병원으로 갔죠. 진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척추협착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네요. 꾸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물리치료도 받으셔야 해요. 그때부터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그의 컨디션 체크였어요. 여보, 오늘 허리는 좀 어때요? 물리치료 예약 시간 알죠? 약은 제가 챙겨드릴게요. 하루 종일 그의 스케줄에 맞춰 살았습니다. 병원 동행은 기본이었고 집에서도 끊임없는 돌봄이 필요했죠. 여보, 허리가 아파서 걷기가 힘드네요. 약 먹을 시간인데 왜 안 챙겨줘요? 밤에 허리가 아파서 잠이 안 와요. 마사지 좀. 24시간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제 삶은 온통 그의 병간호로 가득 찼어요. 개인적인 시간은 생각도 못했죠. 더 큰 문제는 제가 친구들을 만나거나 개인적인 일정을 가지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때마다 그의 반응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당신이 나가면 난 어떡하라고요? 내가 이렇게 아픈 사람이란 걸 모르나? 당신 없으면 난 아무것도 못해요. 약은 누가 챙겨주고 병원은 누가 데려가고 그렇게 놀러 다니는 게 중요해요. 점점 외출이 어려워졌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하나둘 취소하게 되었고 취미생활도 포기해야 했어요. 그의 아들이 가끔 찾아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때마다 듣는 말들이 참 아이러니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를 이렇게 잘 돌봐주시니 저희가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걱정 없이 살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서 다행이에요. 처음에는 그저 고마움의 표현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제가 간병인이라도 되는 것 같은 느낌. 왠지 모를 불편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서랍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진료 기록.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이미 결혼 전부터 척추협착증 환자였던 겁니다. 그것도 수년 전부터. 진료 기록부에는 상세한 치료 내역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몇 년간의 치료 기록과 약물 복용 내역, 물리치료 일정까지 모든 것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결혼 전까지 철저히 숨겼어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런 중요한 걸 왜 숨기신 거예요? 그의 대답은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아, 그거 별거 아니에요. 나이 들면 다들 그럴 수 있잖아요. 굳이 말할 필요 없었어요. 어차피 부부면 서로 돌봐주는 거잖아요.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그는 사랑을 찾은 게 아니었어요. 자신을 돌봐줄 간병인이 필요했던 거죠. 그것도 무보수로 일할. 더 큰 충격은 그의 자녀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그토록 반겼던 거죠. 아버지의 간병인을 구했다는 안도감으로.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생각했어요. 결혼 전 그가 했던 말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영숙 씨는 편하게 사세요.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 걱정 마세요. 당신 행복하게 해줄게요.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게 너무 아팠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게
저를 간병인으로 만들기 위한 꼼수였다는 게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제가 꿈꾸던 삶이었을까요? 외로움을 피하려다 더 큰 고통을 자초한 건 아닐까요? 특히 그의 자녀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이제는 너무나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약은 잘 챙겨주시죠? 물리치료는 빠지지 않고 가시는 거죠? 어머니가 계셔서 저희가 이렇게 마음 편해요. 매번 찾아올 때마다 하는 말들이 이제는 마치 간병인에 대한 점검처럼 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첫 남편의 친구분을 만났습니다. 영숙 씨,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전에는 그렇게 활기찼는데 요즘은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요.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분께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답답했겠어요. 근데 영숙 씨, 당신 인생은 당신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는 영숙 씨도 병나겠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세게 때렸습니다. 맞아요. 이건 제 인생이에요. 저는 간병인이 되기 위해 재혼한 게 아닌데 결국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죠. 선생님, 제가 이런 결혼 생활을 계속해야 할까요?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아요. 다행히 결혼 전 재산분리 계약을 해두었기에 법적으로 문제없이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이혼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수없이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또 혼자가 되는 게 맞나? 이혼한 여자라는 시선이 또 두려워. 그래도 참고 살아야 하나? 그때마다 제 어머니가 생전에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사람이 힘들어도 참고 살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온다 했는데 그런데 왜 자꾸 더 힘들어지기만 하지? 결국 저는 제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혼자여도 좋아요. 적어도 제가 저를 위해 살 수 있으니까요. 이제 저는 다시 혼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요. 아침에 일어나 여유롭게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청소는 제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먹고 싶은 반찬을 만들어 먹죠. 창문 밖 풍경을 보며 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작은 화분에 물을 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복지관에서 요가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뻣뻣한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제법 동작들이 익숙해졌답니다. 선생님이 그러더군요. 영숙님, 얼굴이 점점 밝아지시네요.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친구들과의 만남도 자유로워졌어요. 수다 떨며 커피 마시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영숙아, 내가 돌아왔구나. 우리가 알던 그 영숙이 맞아. 친구들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물론 가끔은 외롭습니다. 긴 밤을 혼자 보내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특히 비 오는 날이면 더 그래요. 하지만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해요. 영수가 혼자여도 괜찮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너야. 이제 너를 위해 살자.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라디오를 들으면서도 문득문득 예전 생각이 나긴 해요.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매일매일 느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노년의 재혼은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속내를 잘 살펴보셔야 해요. 나이 들어 혼자가 되는 게 두렵다고 해서 아무나 붙잡으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결혼 전에 모든 걸 꼼꼼히 살피세요. 상대방의 건강 상태도, 생활 습관도, 그리고 무엇보다 결혼의 진정한 의도를 저의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겐 위로가, 누군가에겐 경고가 되었길 희망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우리 모두 조금 더 현명해질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